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많은 눈과 함께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축산업계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수출길이 막히고 설 대목 실종도 우려됩니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추가 탈당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잇따른 탈당으로 공천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자 뒤늦게 당에 기대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눈까지 내렸습니다.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퇴근길이 크게 혼잡했습니다. 도내 전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 하는데 이 시각 상황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지금 전라북도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전주 등 내륙 지역은 퇴근 시간에 눈이 집중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눈이 밤이 되면서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어 차량 속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고 사거리는 제신호에 건너지 못한 차량들이 엉켜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평소보다 2~3배가량 도착 시간이 더 걸리고 또한 길이 미끄러워 접촉사고가 곳곳에 나면서 차량 흐름을 더욱 어렵게 해 운전자들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눈은 오늘 밤사이 더 많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cm의 폭설이 쏟아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의 분포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역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눈은 내일 그치겠지만 주말에도 특보 수준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구제역의 파장이 축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한우 수출길이 막혔고 다가오는 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 대목도 비상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축산물 가공업체는 지난달 22일 홍콩에 한우 고기를 첫 수출했습니다. 15년 만에 재개된 한우 수출. 첫 선적은 주당 1톤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국 본토 시장 개척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20일 만에 근처인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돼지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같은 우제류인 한우 고기의 수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접촉해서 6군데 거래처를 확보하고 주당 1톤씩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효된 한중 FTA로 한국 브랜드를 내건 농축산물에 중국 시장 공략 기회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무한정 축산물 수출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고기를 수출까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양돈업계도 23일까지 전북 경계를 넘어선 돼지 이동과 반출이 중단된 상황. 축산업계 전반이 설 대목을 앞두고 출하를 하지 못할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일 소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구제역이 돼서 소비가 줄까 걱정이고요. 또 수출이 제기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국내 축산물은 지난 2014년 열 처리를 한 삼계탕이 연간 1억 원 정도 수출길에 올라 간신히 체면 치레를 하고 있을 뿐 가축 질병의 속수무책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구제역 확산 여부에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와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 나흘 동안 추가 발생 신고가 없었다며 최대 잠복기 14일째가 되는 이번 주에 확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영상 4도 이하, 습도 60% 이상에서 활성화하는데 이번 주 강추위와 눈이 예보돼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당행을 저울질하던 더불어민주당 도내 현역 의원들이 모두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전북정치 복원의 계기라는 평가와 결국 제살길 찾기의 셈법일 뿐이라는 싸늘한 시각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을 떠난 2명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9명이 한자리에 모여 더 이상 탈당은 없다며 결속을 다졌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민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평에 흔들리지 않고 당을 떠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시작부터 혹시 누가 참석하지 않는지 서로를 살피는 등 불안한 당의 상황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결속의 배경에는 공천 탈락 가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은 20% 공천 배제를 위한 현역 평가를 최근 마무리했지만 오랜 노력의 결과를 밝히는 대신 금고에 넣고 봉인해버렸습니다. 탈당과 불출마 의원 수가 이미 공천 컷오프 대상인 21명에 근접했기 때문입니다. 의원 상당수는 그간 공천 가능성을 따져가며 신당행을 저울질해왔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일정 부분에 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또 20%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총선까지 남은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현역 간 맞대결은 물론 현역 못지않은 파괴력 있는 영입 후보와의 경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로 분당 사태를 맞은 더민주가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도 여전합니다. 20% 공천 배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금고에 묻어버린 더민주가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1야당의 면모를 지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 이춘석 의원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장 재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영입 논의가 전략공천으로 비화해 무리를 빚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당헌 당규에 따라 투명한 공천 관리에 나서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사업을 올해 돌연 중단했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이었는데 정부 압박을 이유로 협의나 조정 절차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교복비를 지원했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1명당 5만 원씩, 만여 명에게 6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며 정부가 사업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라북도는 설명했습니다. 정부하고 법적으로 계속해서 대법원에 피소당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전라북도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주 시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통합 시행하라는 의견입니다. 중복 사업을 통합하라고 했을 뿐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는 통합 대신 사업 중단을 선택합니다. 도청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교복 지원비를 도교육청으로 이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복 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사라지면서 수혜 대상 가구들의 실망감은 큰 상황입니다. 있는 사람이야 뭐 1, 2만 원, 뭐 돈 1,000원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희들이야 생각하기는 크죠. 용두사미는 되지 말아야죠. 협의나 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전라북도는 왜 교복 지원 사업을 중단했는지 또 이 같은 결정이 최선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도내 초등학생은 4학년생 3명과 6학년, 2학년생 각각 1명 등 모두 5명입니다. 도교육청은 6학년 학생은 지난해 4개월 동안 등교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4학년 자매는 지적장애 부모와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나 여관방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도박이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입자 4만 명에 800원대에 이르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입니다.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이 생중계돼 해외에 가지 않고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3살 권모 씨 등은 이런 은밀한 불법 카지노 사이트 4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도박을 벌인 사람은 4만여 명. 대포 통장에 입금받은 돈만 8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중 61억 원 상당을 운영진이 챙겼습니다. 처음에 걸었던 금액보다 잃으면 더 큰 금액을 또 걸게 되고 또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운영을 총괄한 권 씨는 전직 IT 벤처 사업가로 네트워크 구축업체 운영 경험을 도박 사이트에 이용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국내에 버젓이 사무실을 두고도 마치 일본에서 접속한 것처럼 IP를 세탁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한 건물에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했고 해커를 고용해 경쟁 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마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존 회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고객 유치를 꾀하려던 경찰은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하는 한편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공적 연금 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자본에게 맡기는 기금운용공사 설립 반대와 문형표 이사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기금을 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내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8명에 대해 6개월간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 체납자 8명이 체납한 세금은 1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3만 2천 원으로 작년보다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일 가격은 내렸지만 쇠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올 4월에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옥마을 주민과 사업주, 종사자 등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의견을 반영합니다. 군산시가 근대문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으로 소설 탕류를 배경으로 하는 체험식 근대마을을 조성합니다. 또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등 근대문화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원 만인의총 관리사무소가 오는 4월부터 국가관리기관으로 승격됩니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외적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만여 명의 의사를 모신 곳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오늘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안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추진위를 구성해 2월 말 두 단체의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통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설 사업장의 안전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이 지난해 관내 42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실태를 조사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104개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건설업의 사법 처리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13%로 뒤를 이어 이들 업종이 안전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완주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2억 원을 투자해 공동급식 지원 마을을 지난해보다 5곳이 늘어난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